자, 그러면 오늘 본 강의로서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제품 구매 중요도와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실 때 어떤 제품의 스펙이나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 외에 이런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구매를 하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얻는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몇 분 계십니다. 예. 손은 안 드셨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구매하십니다. 예를 들면 심플하게 간단한 예로 자동차 구매하실 때, 그 다음에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스펙, 예를 들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 대만산, 스펙으로 보면은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폰이나 뭐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소니의 에릭슨이나 뭐 이런 쪽. 근데 왜 갤럭시를 사시게 되냐 이거죠. 아이폰을 사시게 되고. 마음속에 이미 스펙이라든지 가격을 떠나서 가치를 이미 기반으로 해서 구매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오게 될 것인가. 그럼 이것을 계측기 쪽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내가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저희 그 주요 에질런트 고객들한테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품을 구매하실 때 왜 에질런트 제품을 구매를 하실까요? 어떤 가치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 전문 제품.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품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 고장이 없어야겠죠. 고장이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고쳐주고. 예. 자, 이런 그 서베이에서 저희가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구매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할 때 이미 그 자동차라든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미 적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측기 쪽에는 적용을 안 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상기를 해보자. 그래서 제품의 구매 단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구매에서부터 폐기 처분과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의 이 단계를 전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각각의 제품의 사용 단계마다, 수리 단계마다, 업그레이드 단계마다 잠재적인 비용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제품 구매 단계에서죠. 현재 이것이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이 비교를 하시게 됩니다. 제품 대 제품으로 스펙 대, 자, 보시면 특징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펑션, 퍼포먼스, 그리고 가격, 요거 위주로 구매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조금 관점을 바꿔서 제품을 구매할 때부터 폐기 처분할 때까지 어떤 고려해야 될 가치들이 있을까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당장에 내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로 내 가치와 내 필요와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제품을 사용하기 되기까지, 예를 들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자동차를 샀다든지 휴대폰을 사셨다든지 사셨으면 사용을 해야 되죠. 바로. 또 하나, 사용 기간이 최대한 장기로 중간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가치들 이미 고려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다음 차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다음 휴대폰으로 차세대 휴대폰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할 때 또 고려하시는 요소들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측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가치를 고려했을 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구매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고려하게 될까요? 자, 어떤 회사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다 제공해준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든지
제품 수리나 캘리브레이션을 모두 제공해준다. 또 하나, 파이낸셜적인 솔루션까지 제공해준다. 예를 들면 할부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스카운트 할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준다.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예. 한 회사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음으로써 제 시간과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인터넷 회사와 전화 회사와 휴대폰 회사가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저는 세 군데를 컨택할 필요가 없이 한 군데만 컨택을 해서 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볼륨 디스카운트, 전체적인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얻는 할인 혜택도 받게 되겠죠. 예.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겠죠. 한 회사로부터.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제품을 사야 되는데 여러 군데 회사를 컨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쁜데, 엄청 바쁜데, 내가 해야 되는 업무와 프로젝트와 생산도 하기도 바쁜데, 예, 이런 데 시간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이점이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내 필요에, 내 업무에, 내 프로젝트에 내가 생산한 제품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데 있어서 적절한 정보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느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제 업무와 프로젝트와 생산은 차질이 생깁니다. 착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이 계측기라는 그 제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옵션 하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내 업무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느냐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품 선택을 도와줘야겠죠. 그냥 간단하게 TV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얻는 가치는 신속하게 업무와 프로젝트와 생산을 수행함으로써 성과를 빨리 창출해내서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 비용을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자동차든 휴대폰이든 아니면 가전제품이든 구매를 하실 때 자, 먼저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사가 과연 믿을 만한 회사냐.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들과 그다음에 내 동료들 사이에 이미 평판이 좋은 회사냐. 이거 중요하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계측기 쪽에서는 에질런트와 예를 들면 중국산, 대만산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스펙이라고 해서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스펙이 믿을 만한 스펙이냐. 과연 최적의 조건에서 설명을 해놓은 스펙이냐 아니면 어떤 환경 하에서도 보장이 되는 스펙을 써놓은 데이터 시트냐. 이거 중요합니다. 데이터 시트 보실 때 이렇게 별표 해가지고 밑에 딱 보면은 요때만 요 스펙이 나옵니다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시트들이 간혹 있습니다. 거기에 간혹 우리가 현혹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내가 제품을 구매했는데 영속적으로 가장 오래 내가 이 회사를 다닐 때까지 내가 제품을 사용할 때까지 수리라든지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조립 PC를 살 때와 그다음에 완성품을 살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제품 성능이나 가격은 훨씬 조립 PC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제품을 사는 분들이 있죠.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참고로 에질런트는 지금 75년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5년, 10년 된 회사보다 앞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 내가 제품을 샀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대만산이나 중국산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래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 업무와 프로젝트와 생산이 차질 없이 오랫도록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제 성과에 우리 회사의 성과와 프로핏과 제 성과와 제 연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을
적합한 제품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사용을 빨리 해야겠죠. 업무와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을 하려면 일단 제품이 빨리 도착을 해야 되죠. 이 회사가 제품을 빨리 제공을 하느냐, 한 달 뒤에 딜리버리 하느냐, 2달 뒤에 딜리버리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즐런트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키사이트가 되겠죠.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에서 여러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해서 항상 고객에게 가장 빨리 제품을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 가치는 내 업무와 프로젝트와 생산이 보다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회사의 고객한테 보다 더 빨리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프로핏이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내 연봉이 올라가고 인사고과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품이 딜리버리가 됐으면 이제 휴대폰을 사셨고 이제 자동차를 사셨고 가전제품을 사셨으면 이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쓰므로써 내가 얻는 가치가 무엇이냐. 근데 이제 제품이 복잡해요. 이게 매뉴얼 봐도 잘 모르겠고 혼자 공부하려니 내 프로젝트하고 업무하고 생산 빨리 진행하라고 위에로부터 독점이 심한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 별로 없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면 혼자 알아서 다 해야 되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벤더가 제품 제공업자가 이런 내가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와 교육과 지원을 제때 빨리 제공해 주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내 업무와 프로젝트와 생산을 차질 없이 빨리 진행을 하는데 꾸준히 진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되면 회사 CEO분들은 회사의 프로핏이 올라가는 거고 제품을 빨리빨리 출시를 함으로써 회사의 인플로이들은 직원들은 인사고과가 좋아지는 거죠. 제품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궁금한데 바로바로 전화해서 업무 시간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왜 이게 안 되지요? 이거 측정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바로 전화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또는 바로 달려와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혼자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되죠. 머리 싸매야 됩니다. 결국은 내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들이. 또 하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내 인사고과와 내 연봉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죠. 회사에, 내가 다니는 회사의 프로핏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 인사고과와 연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사용자가 바뀌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거 일일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귀찮죠. 근데 제품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면 그 회사의 파트너, 대리점이 이렇게 신속하게 교육과정을 제공해 준다든지 저희 그 제이스가 아주 그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트레이닝을 바로바로 제공해 주느냐. 중요하죠. 이거는 사실 내 핵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 핵심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결국은 제 인사고과와 연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 빨리 제 업무와 프로젝트와 생산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입사원 교육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제품 사용함으로써의 그 가치가 최대한 길게 그 다음에 최대로 끌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럼 어떤 가치들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느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이 고장이 없어야겠죠. 오랫동안 믿고 쓸 수 있어야겠죠. 또 고장이 생기더라도 이 가까운 근거리에 수리센터가 있어서 제품을 우리 회사로 와서 제품을 가져가서 수리해가지고 갖다 주면 또 좋겠죠. 그죠? 그보다 중요한 거는 고장이 안 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러면 고장이 날지 안 날지 이 신뢰도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영업사원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죠? 예. 내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 소비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평판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해서. 예. 참고로 에질런트의 중고 계측기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에질런트 계측기의 시장 점유율이 65%가 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동차로 가면 어디가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죠? 현대차죠. 현대차.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요? 예. 제품을 오래 믿고 쓸 수 있느냐? 예. 그러면서 결국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예. 신속하고 꾸준하게 끊김없이 내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요? 예. 내 인사고과와 연봉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능력이라든지 엔지니어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찬가지로 끊김없이 내 업무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신기술이 CDMA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LTE까지 넘어왔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신기술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기술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죠.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건 제품 구매할 때 초반에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반드시 하게 됩니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예,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이거를 자동화시켰으면 프로그래밍 코드의 호환성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중요하죠. 내가 여기에 시간을 또 소모를 했을 경우에 내 매니저와 사장님들은 탑 매니지먼트는 그걸 고려를 해줍니까? 아니죠. 예, 내가 그 프로그래밍 새로 하는데 시간 썼다고 해가지고 잘했다고 그러지 않죠. 예, 끊김없이 나는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근데 호환성이 95% 이상 유지가 되고 100%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또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화를 할 경우에. 예, 그래서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내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제품이 단종될 경우에 미리미리 알려주거나 제품이 단종된 이후에도 5년 이상 제품의 캘리브레이션과 수리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좋겠죠. 단종됐다고 해가지고 1, 2년 내에 서포트를 안 해준다. 예, 이거는 재앙이죠. 재앙.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품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또 하나, 이 회사가 1년 워런티를 제공해 주느냐 3년 워런티를 제공해 주느냐. 예, 이거 중간에 발생하는 비용 요소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거 처음에 구매 단계에서 예산 작업을 못하지요. 예, 미리 이게 고려가 되면 좋겠죠. 예, 또 하나, 현장에 근거리에 로컬 서비스 센터가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예. 와서 가져가서 고쳐서 갖다 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일부러 다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비용이고 시간이죠. 또 하나, 대부분의 고객은 아니지만 일부 고객은 내가 사용하던 그 과거의 제품을 중고시장에 일단 팔고 싶어 합니다. 예. 그 경우에 마켓쉐어가 높을수록, 중고시장에서 마켓쉐어가 높을수록 제 투자비는 더 보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제품이 단종될 경우에는 미리 예산 작업을 해서 신규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롱텀으로 장기로 서비스가 제공이 됨으로써 최대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다든지 이러면 최장기로 내 성과를 창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발전을 해나가는 거고 성장해 나가는 거고 우리의 인사고과와 연봉이 같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4가지 단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가치들과 그 가치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이냐,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인더스트리에 좀 많이 도입된 개념인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것들이 고객분들이 고려하는 가치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총 소유 비용, Total Cost of Ownership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TCO, 총 소유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97년에 그 미국의 컨설팅 회사 가트너 그룹이 도입한 개념입니다. 전산 제품을 도입을 할 때 초기 투자 비용뿐만이 아니라 제품 가격뿐만이 아니라
도입 후에 운영이나 유지 보수 비용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한번 코스 개념을 도입해보자. 비용 요소를 도입해보자. 예. 그래서 한 대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느 벤더의 제품이 더 유리한 것이냐. 예.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비용으로 나뉩니다. 예. 두 가지 비용으로. 첫 번째 제품 구매 비용, 그 다음에 제품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들. 그러면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유지 보수의 비용과 마이그레이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그 다음에 제품 고장 시에 소요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제품 구매 비용과 제품 구매 후에 유지 보수 비용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품 구매할 때 유지 보수 비용은 생각을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 예,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측기로 보시면 캘리브레이션, 수리, 그 다음에 고장 시에 대안에 소요되는 비용들,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신기술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 하나 중고 계측기 가격, 그리고 또 전반적인 유지 보수 비용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내가 구매할 때부터 미리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내 업무와 프로젝트 생산을 꾸준히 중단 없이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미국의 해군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미국 해군이 굉장히 큰 그 계측기 구매 회사 중에 고객 중에 하나인데 도입 시의 비용이 33%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유지 보수 비용이 65%가 넘어요. 유지 보수 비용이. 예. 그럼 과연 우리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초기 단계에서 이 33%만 보고 구매하는 게 과연 제대로 가치를 보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제품 구매 가격과 이걸 이제 5년간 할부했을 때의 할부로 내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년간. 요 위에 이 연두색 부분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꾸준히 가다가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점점 줄어들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유지보수 비용을 카테고리화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이제 계측기를 보시면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구형 제품을 계속 쓸 때와 신제품을 샀을 때 과연 전체적인 비용은 단연간에 거쳤을 때 어느 게 유리하겠느냐. 구형 제품을 쓸 때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신제품을 쓰게 됐을 경우에는 초기 비용은 이 정도고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은 이거밖에 안 되더라. 그럼 전체적으로 오랜 기간 길게 봤을 때는 신제품을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예.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치를 기반으로 비용 요소를 한번 고려해 보자는 거죠. 뭐가 유리한지. 또 하나는 이 회사와 저 회사의 제품을 고려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유지 보수 비용이 더 적게 드느냐. 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요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5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제품은 초기 그 구매 비용보다도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크더라 그러면 5년 뒤에 이걸 미리 알았다고 그러면 이걸 사시겠냐 이거죠. 안 사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고려를 안 하시고 사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지 보수 단계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그 생각지 않았던 비용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까 그 미국의 해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지 보수 비용이 제품 구매에 몇 프로까지 나왔다고요? 예, 65%까지 나왔습니다. 65%.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또 다른 예입니다. 한국 스파이렉스 사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큰 건물에 보면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증기 시스템입니다. 영국에 본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마켓 쉐어가 50%가 넘습니다. 예, 그 회사의 고객이, 어느 한 고객이, 리츠칼텐 호텔이라는 고객이, 스파이렉스 사코사의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내가 얻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기술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와 서비스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수치화를 해봤더니 이 편익이 가치 총액이 5년간 이 정도 나오더라. 수치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스파이렉스 사코사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더라. 고객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측기에 이것을 도입을 한다고 하시면 여기가 이제 에질런트가 되고 여기가 이제 뭐 경쟁사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구제품이나 신제품. 그렇죠? 이걸 수치화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되냐 안 되냐, 이 가치를 제공해주냐 제공하지 못하느냐, yes, no로만 따져보셔도 제품을 구매하실 때, 그리고 매니저로부터 결제를 받을 때, 상사로부터 제품 구매에 결제를 받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상사분들이 보통 스펙이나 성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못하시죠? 업데이트 속도가 1000이냐, 1000번이냐, 10,000번이냐, 이거 잘 구별 못하시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럼 결국 뭐로 가죠? 가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격으로. 그랬더니 가격을 고려해가지고 싼 제품을 샀더니, 저렴하게 샀더니 결국 나중에 유지보수 단계에서, 운영 단계에서, 신제품 업그레이드 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나한테 주게 되죠?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비용을 회사로부터 타내야 되는데 회사가 그 비용은 또 고려를 안 해줘요. 그럼 결국 누가 다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 다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 연결이 돼요? 내 성과에 연결이 되고, 그러면 내 인사고과 연봉이 좋아집니까?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기반으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 인사고과 연봉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가치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성능, 스펙, 가격 외에 아까 4단계가 있었죠. 제품 구매 단계, 사용하게 되기까지의 단계, 사용 중의 단계, 업그레이드 단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내 인사고과 연봉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에즐런트의 그 이점들과 그 다음에 에즐런트의 가치들에 대해서 설명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이제 상사분들한테 가치를 평가하실 때 아주 좋은, 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4가지 단계, 제품 구매 단계에서 스펙이나 가격만 보지 마시고 4가지의 단계를 전부 보시자 이거죠. 구매에서부터 폐기 처분할 때까지. 그럼으로써 전문성과 그 다음에 품질과 신뢰도 전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내 업무와 내 프로젝트와 내 생산 그 스케줄에 차질 없이 꾸준히 가자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발전을 하고 내 연봉이 좋아지고 내가 프로모션 하자 이겁니다. 어떻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치를 기반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왜요? 결국 내 인사고과 연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회사가 고려 안 해줍니다. 회사 중간에 고려 안 해줍니다. 처음에 내가 어필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요거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가치를 기반으로 한번 제품을 구매해보자. 이상이었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